여기 화면에 보이니? 네. 이렇게 적으면 보여? 네. 세포막의 물질 출입. 괜찮나요? 자, 우리가 세포막의 물질 출입하면은 통합과학, 목이 오늘 아파서 미안해요. 세포막에서의 물질 출입이라고 하면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야. 맞죠? 통합과학에서 배운 게 몇 개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 말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죠. 괜찮나?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신경계에서 뉴런에서 나트륨, 칼륨 통로 말고 뭐가 있었죠? 나트륨, 칼륨 펌프 있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능동수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또 뭐가 있었냐면 삼투라는 것도 배웠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이동하는 거. 괜찮나요? 자, 다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확산이 있다. 맞아요? 확산이 있습니다. 자, 확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볼까? 그다음에 사비를 이용한 흰색 분필을 누가 내 거를 몰래 쓰나 봐. 쌤 토요일마다 오는데 내 분필이 하나씩 없어져 있는 느낌이야. 몰래 내 거 빼가는 거 아니야? 또 당근에 팔아먹고. 맞죠? 확산은 뭐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까? 뭐가 이동해? 용매가 이동해? 용질이 이동해? 용질이야. 맞죠? 용질의 이동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중요한 게 있죠? 에너지가 쓰여 안 쓰여? 안 쓰여. 이렇게 생각해. 맹물에다가 검은색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잉크가 지 알아서 퍼져? 아니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해야 퍼져? 알아서 퍼지는 거야. 얘는 에너지가 쓰인다 안 쓰인다?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3투가 있다. 괜찮나요? 자, 3투는 어떻게 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해? 물,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맞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그러면 쌤, 어떨 때 확산이 일어나고 어떨 때 3투가 일어나죠? 자, 3투의 필수 요건. 여기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 뭐야? 이름 기억나? 반투과성 막. 반투과성 막이라 함은 알갱이가 큰 용질은 이동할 수 없고 알갱이가 작은 물 같은 애들, 용매만 이동하는 거. 반만 투가 되는 막이야. 알고 계신가요? 반투과성 막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죠? 세포막.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야. 되겠어? 하여리 이거 고1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기억나니? 생원에서도 했죠.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3투도 역시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없다. 에너지 소모 없습니다. 되겠어? 에너지 소모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능동수송이 있다. 괜찮니? 자, 능동수송.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나트륨 칼륨 펌프를 배웠을 거야. 맞죠? 자,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얘는 뭐가 이동해?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농도를 역행하는 거예요. 맞아? 기억나니? 그냥 그림 한번 그려줄까? 뉴런에서 나트륨은 어디 누적시켜? 바깥쪽에 누적시키지. 맞아? 칼륨은 안쪽에 누적시켜 놓는 거란 말이야. 맞죠? 맞지? 그래서 자극이 들어와서 탈분극이 시작되면 얘가 안으로 훅 들어오고. 맞아?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이거는 확산이야. 재분극 때는 얘가 확 나가죠. 이거는 역시나 확산이야. 근데 항상 작용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잖아. 펌프. 맞니? 요게 뭐야? 능동 수송이야. 자,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 펌프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낮은 수위의 물, 댐, 높은 수위의 물이 있을 때 어떻게 돼? 낮은 수위의 물을 높은 수위의 물로 끌어올리잖아. 맞죠?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니? 아니죠.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 사람이 뭐 노동을 하든 뭐 이 펌프질을 하든 맞죠? 이해되나? 에너지 소모가 든다 안 든다? 든다라는 거야. 자, 요까지는 생원 또는 통합과학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새로운 게 이제 하나 더 들어가지. 왜? 우리는 세포와 물질 대사니까. 굉장히 재밌겠죠? 자, 뭐가 있냐? 자, 요렇게 된다. 세포 내 섭취랑 세포 외 배출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가 차이가 나죠. 단순해. 세포 내 섭취는 밖에서 아니야, 안에서 밖이야? 세포 내 섭취인데 밖에 있는 걸 내 안으로 섭취한다는 거죠. 오케이? 세포 외 배출은 내가 가진 걸 버린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포 내 섭취는 나한테 필요한 걸 먹겠다는 뜻이고, 세포 외 배출은 내가 만들어낸 노폐물을 바깥으로 버리겠다는 뜻이야. 맞죠? 이해되겠니? 자, 요게 이제 이 세포화 물질 대사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물질 출입 방식입니다. 되겠을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쌤, 왜 그동안 안 배우고 이제 와서 배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거를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거쳐간 적이 있어. 자, 한번 얘기해 볼까? 방어작용 기억납니까? 백혈구 종류 중에서 비만세포 있었죠? 얘가 히스타민 분비했었다. 맞니? 히스타민 분비하는 거 말고 대식세포 기억나? 얘 역할 뭐였죠? 대식세포 역할 뭐였어? 항원을 먹었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대식세포야. 항원이 여기 있어. 맞죠? 항원이 야 나는 병원체다 죽어라 하면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이 대식세포 와가지고 배고파 먹을 거 없나 했더니 항원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얘 먹어야겠다 해서 이제 먹으려고 해. 근데 항원이야. 얘는 그래도 무슨 뭐 나트륨 이런 애나 아니면 뭐 CO2나 O2처럼 크기가 작아 아니면 커. 얘 크기가 크지? 항원. 아니 바이러스 아니면 세균 이런 애들은 당연히 이런 짜잘짜잘한 분자나 이온들보다 크기가 당연히 클 거야. 훨씬 고분자죠. 이런 애가 세포막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얘가 얘를 먹을 때 이렇게 감싸죠. 지 세포막을 안으로 감싸. 여기 항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되겠니?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쭉 감싸다 보면은 이렇게 붙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요런 식으로 감싸지죠. 되겠어? 자, 항원. 요거는 세포막이야. 맞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애 누구였죠? 기억나니? 가수분해 효소. 이름이 기억해야 돼. 라이보솜 말고 라이소좀. 그렇지. 얘 이름이 라이소좀이야. 라이소좀. 라이소좀은 외워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 맞아? 이게 싱어가 아니라고 했어. 가수, 물을 가한다라는 뜻이야. 맞죠? 물을 가해서 분해시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너 항원이야?
얘네 두 개가 또 결합을 하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항원 여기 있고 가수분해 효소 여기 있었어. 맞지? 얘가 이렇게 분비를 해서 얘를 분해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뭐가 많다? 라이소좀이 많다. 이해하니? 자, 이때 이미 배웠어요. 이게 세포 내 섭취야. 어떻게 하는 거야? 세포가 지 세포막을 안으로 함입을 시킨 다음에 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쌤이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줄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맞니? 요렇게 되는 거지. 맞아? 걔가 많아가지고. 되겠어? 이게 세포 내 섭취야. 그러면 세포 외 배출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핵. 이거 뭐야? 소포체. 요거 뭐야? 골지체. 맞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호르몬 하면 인슐린. 익숙하죠? 인슐린을 여기서 만들었어. 여기서 인슐린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 이렇게 마구를 통해서 보낸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골지체에서 인슐린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시켜야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데 쓰일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바깥으로 보낼 때 어떻게 돼? 인슐린이 들어있는 이 세포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랑 여기를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럼 인슐린이 어떻게 돼?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야. 이게 뭐겠어? 세포 외 배출인 거야. 자, 그러면 기본 조건. 얘랑 얘는 왜 하냐면 고분자 물질을 받아들이거나 배출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무슨 물질? 고분자 물질을 받아들이거나 배출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겠지?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다고. 되겠어? 세포막을 말아서 안으로 넣어야 되고 아니면 세포막을 안에서 나오는 물질을 바깥으로 분비해야 되니까. 요렇게가 일단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의 기본 개요야. 이게 전부입니다. 요약해 놓은 거야, 쌤이. 되겠어? 그러니까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익숙하나요? 어때? 이거 대식세포 익숙하지? 오케이. 미치며. 자, 이렇게 해놓고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번 해볼까? 확산부터 한번 해봅시다. 괜찮나요? 네, 첫 번째 확산이다. 자, 확산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가져가셔야죠. 첫 번째 무슨 확산? 단순 확산. 두 번째 무슨 확산? 촉진 확산. 기억하시죠? 네, 통합과학에서 한 거야. 자, 단순 확산은 뭐를 통한 확산? 인지질, 그렇지, 이중층이야. 괜찮나요? 촉진 확산은 무슨? 막 단백질. 되겠어? 알고 계시죠? 자,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한번 볼까? 세포막이라 함은. 자, 다시 무슨 막? 세포막이라 함은 인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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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 맞니? 지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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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인. 요게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막 몇 개의 막이야? 한 개의 막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라 했지. 단일막은 인지질 몇 중층? 그래, 인지질 이중층. 자, 근데 이중막이 내가 있었죠. 맞아? 이중막은 인지질 몇 중층? 그렇지. 4중층으로 가져가야 된다 했어. 맞지? 자, 이중막이네 3개 있어. 누구? 그래. 광합성하는 뭐? 엽록체. 엽록체. 또. 그렇지. 마이토콘드리아. 그렇지. 핵막.
중요한 거 세 개가 딱 이중막이라 했지.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이중막. 되겠어? 그리고 단일막은 꽤 많죠. 뭐 있어? 소포체. 맞니? 그다음에 골지체. 맞아요? 그리고 아까 했던 라이소좀. 괜찮니? 그다음에 식물에만 있는 액포. 요런 애들. 괜찮아? 이런 애들이 전부 단일막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만 딱 외워. 이중막은 요렇게 중요한 애들.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핵. 이중막. 되겠어? 어찌됐든 단일막은 인지질 이중층. 요게 막 하나야. 이중막은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더 있는 거야. 맞지? 괜찮니? 오케이? 자, 요렇게 있고 세포막이 이걸로만 되어 있진 않죠. 요거 뭐야? 그렇지. 막단백질도 있단 말이야. 따라왔어요? 인지질, 지질인. 인지질, 지질인. 인지질, 지질인. 요렇게 되어 있어. 맞죠? 자, 요건 지우고. 자, 여기서 이 세포막에 대한 용어를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자, 세포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질 세포 뭐야? 세포화 물질 대사. 세포화 물질 대사에서 이 세포막 하면 이렇게 기억하자. 유동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볼게. 요게 이제 세포야. 맞니? 지금 세포고 이게 뭐겠어? 세포? 막이야. 이 세포막을 현미경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이 막단백질이 무슨 초코칩에 쿠키 박혀 있듯이, 맞지? 칙촉에 쿠키 박혀 있듯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니? 맞아요. 이게 지금 막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린지 답해봐. 이 막단백질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아니면 흘러? 막단백질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아니면 움직인다? 움직인다야. 자,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실험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사람 세포로는 실험을 안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쥐의 세포가 있어. 되겠니? 그리고 쥐 말고 또 누구 해볼까? 뭘로 해볼까? 뭐 침팬치로 해볼까? 침팬치 세포가 있어. 되겠어? 자, 쥐의 세포에 침팬지 세포가 있는데 쥐는 당연히 쥐 세포에는 쥐가 이용하는 막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침팬치는 침팬치 쥐들이 이용하는 막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을 거야. 맞니? 이거를 반 융합시켜요. 와우.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쥐 막단백질, 침팬치 막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일정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섞입니다. 왜? 막단백질은 세포막 위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섬처럼 지 위치를 막 바꾸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 실험이 막단백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포막 위를 자유수영하고 있는 거야. 자유롭게 지 맘대로. 되겠어? 무슨 말? 모자이크? 유동 모자이크. 되겠어? 자, 여기 봐.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합시다. 요 비좁은 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다시. 이게 무슨 확산이야? 그래, 이게 단순 확산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게 단순 확산이야. 맞죠? 자, 이 비좁은 틈이야. 크기가 큰 물질이 여기 드나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물질? 첫 번째. 어떤 물질? 그렇지. 크기가 작은 물질이야. 맞니? 그래서 기억을 하자.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누구냐? 얘 누구야? 산소 기체. 여러분들 호흡을 한단 말이야. 맞지? 들숨에 뭐가 많아? 산소가 많고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지. 자, 다시.
산소와 이산탄소 기체는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다시 들숨에서 산소의 이동은 단순 확산입니다. 날숨에서 이산화탄소의 이동도 단순 확산이야. 되겠어? 크기가 작은 물질.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자, 답해봐. 자, 요거 지질이지. 친수성이야, 소수성이야? 지질이? 요거 소수성이야. 맞아? 친수성은 어디만 친수성이야? 요거 인대가리만 친수성이야. 맞지? 친수성. 답해볼까? 누가 두꺼워? 소수성이 두껍지 않니? 아, 여기 두께. 자, 누가 두꺼워? 친수성은 이 껍데기. 소수성이 두께. 누가 두꺼워? 소수성. 자, 생각해봐. 친수성 물질이 들어오려면 이 소수성 두꺼운 벽을 다 뚫고 들어와야 돼. 못 들어와요. 됐어? 소수성 물질은 친수성 이 대가리만 비집고 들어가면은 여기는 전부 지랑 친한 소수성이야. 그럼 들어오기가 어려워. 쉬워요. 자, 단순 확산을 하는 물질은 무슨 물질? 소수성 물질이다. 이해했어? 다시 단순 확산하는 물질 누구? 소수성 물질. 됐어? 자, 이건 무슨 통로야? 막단백질을 이용한 확산. 무슨 확산? 촉진 확산. 됐어? 자, 촉진 확산. 첫 번째, 크기가 비교적 어떠면 되겠어? 인지질 사이 비좁은 것보다 얘가 더 넓죠? 크기가 비교적 큰 물질. 되겠어? 크기가 비교적 큰 물질. 내지는 어떤 물질? 소수성 아니면 친수성? 소수성 아니면 친수성? 친수성. 친수성 하면 딱 알아둡시다. 극성 분자 내지는 이온이야. 자, 이온은 무슨 말이냐면 물에 녹아있는 애야. 맞지? 그러니까 친수성이라고 생각을 해. 되겠어? 그래서 보통 나트륨이나 맞니? 칼륨 이런 애들이 친수성 물질이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트륨 칼륨 펌프 말고 그냥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있잖아. 맞지? 그런 게 통로라는 표현이 뭐야? 막단백질인 거잖아. 이해되겠어? 나트륨 칼륨 통로를 이용하는 게 이제 친수성 물질이다. 되겠지? 크기가 비교적 큰 물질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지? 이거 뭐야? 포도당. 포도당은 들어올 때 인지질을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누구를 타고 들어와? 막단백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되겠지? 그게 포도당 커 안 커? 크잖아. 맞지? 비교적 크다. 요런 애들은 촉진 확산으로 들어온다. 되겠어? 됐지? 됐어? 자, 여기서 이거 이제 중요하다. 그래프까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졸거든요. 쌤 좀만 하고 5분만 딱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프까지만 딱 해보자. 되겠지? 자, 무슨 그래프를 그리냐면, 자, 농도 차에 의한 뭐죠? 확산 속도야. 다시 농도 차에 의한 확산 속도야. 괜찮니? 자, 인지질 이중층을 위한 단순 확산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되겠어?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순 확산 속도가 어떻게 돼? 커져요. 농도차가 크니까 빠르게 퍼지는 거야. 맞지? 자, 촉진 확산은 자, 다시 얘는 무슨 확산? 무슨 확산? 단순 확산. 됐어? 자, 그런데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은 잘 봐. 이게 중요하다. 촉진 확산은 말 그대로 촉진시키잖아. 왜? 막단백질 요 사이 공간이 인지질 사이 공간보다 커, 작아? 커요. 그래서 처음에 이 증가하는 속도가 커요. 맞아? 근데 점점 이렇게 일정해져. 자, 기울기를 보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보다 커. 그러니까 농도차가 조금만 차이 나도 얘는 빠르게 확산된다는 뜻이야. 맞지? 그런데 여기로 갈수록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미분계수가 어떻게 돼? 작아진다고. 미분계수 알지?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0 돼요. 자, 여기가 0이 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가 0이 되는 이유가 뭘까? 왜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속도가 늘어나진 않을까요? 촉진 확산은. 그렇지. 무슨 뜻이냐면 막단백질의 개수가 무한해, 무한하지 않아. 그렇지. 막단백질의 개수가 어떻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유한함. 그러니까 모든 막단백질이 출입에 다 관여를 하고 있으면 농도가 더 차이가 나도 아니 막단백질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더 일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 확산이야. 맞지?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나만 딱 더 하자. 확산해서 요거 하나만 좀 신경 쓰자.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도 높아집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뜨거운 물에 잉크 떨어뜨리는 거랑 차가운 물에 잉크 떨어뜨리는 거랑 어디가 더 확산이 잘 돼? 뜨거운 물이야. 왜 그러냐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을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해만 하고, 오케이?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1번 확산 끝. 됐어? 지금 여러분들 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43분이거든? 7분만 딱 쉬었다 합시다. 괜찮아? 오케이. 두 번째 뭐야? 삼투다. 맞아? 다시. 두 번째. 삼투. 자, 삼투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저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 매가 이동하는 거야. 괜찮나요? 에너지 소모 있다 없다? 에너지 소모 없다. 맞죠? 자, 원리를 좀 설명해 볼까? 보통 이 U자관으로 많이 하죠. 맞니? 여기 뭘 넣어놔? 무슨 막? 반투과성 막. 맞아?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각하거든. 삼투가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나요? 계속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투는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얘가 맹물이야. 0%짜리 맹물. 얘가 50%짜리 소금물이라고 해보자. 맞아?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며. 이렇게 물이 이동하겠죠. 얘 몇 퍼센트야? 계속 0%야. 얘는 농도가 낮아지긴 하겠지.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맞지? 근데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일로 다가 그러면? 다가도 농도가 같아지진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투는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물이 이동하죠. 그러면 여기 물은 어떻게 돼? 수위가 낮아져. 여기 물은 어떻게 돼? 수위가 높아져요. 맞니?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여길 기준선으로 해서 이만큼의 물이 위에서 밑을 누르고 있죠. 이게 삼투압이에요. 누르는 힘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겠니? 요게 삼투압이야. 자, 그리고 쌤이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 자,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지. 보여? 자, 여기는 뭐야 멈췄어? 화면? 0%짜리 소금물, 여기는 50%짜리 소금물이라고 하자. 맞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라고 배우죠? 물이 이동한다라고 배우지. 맞니? 다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라고 배우죠. 네, 제대로 배워야 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은 이동 안 하니?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확률적인 거야. 잘 봐. 0%니까 여기는 뭐밖에 없어? 물밖에 없어. 물은 알갱이가 어때? 작아요. 그래서 이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다시. 이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반투과성 막을 어떻게 돼? 통과하는 일이 생기겠죠. 맞니? 자, 근데 50%짜리 물은 역시나 물 알갱이가 있어. 근데 뭐도 있어? 거대한 소금 알갱이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소금 알갱이도 이 안을 자유롭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여기 통과해 안 해? 통과 못 하지. 맞아? 그러니까 소금 알갱이가 있으니까 물 분자가 움직이는데 얘가 방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물 알갱이가 일로 넘어가 여기 얘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일로 갈 수도 있는데 얘가 일로 갈 확률보다 얘가 일로 올 확률이 어때? 높은 거야.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인 접근이야. 이게 삼투의 원리입니다. 알아들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동하는 물의 양이 요렇게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많다라는 거죠. 따라왔어?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되겠니?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자, 동물 세포가 있고 무슨 세포가 있죠? 식물 세포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적죠? 고장액이 있고 통합각에서 했지? 등장액이 있고 무슨 액이 있어? 저장액이 있다. 따라왔니? 맞아요? 자, 잘 봐. 그림을 그리자. 비커에 자, 얘를 고장액이라고 할게요. 됐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세포 벽이 없고 있다가 되는 거야. 다시 고장액이야. 그러면 세포 안이 상대적으로 뭐가 돼? 저장액이 되지. 맞아? 자, 삼투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뭐라고? 저에서 고야. 맞지?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물이 이동해? 밖에서 안으로 물이 이동해? 안에서 밖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 맞아? 밖에서 안으로는 안 들어오죠?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야 돼. 맞지? 다시 물은 항상 양방향으로 이동해. 맞아요? 되겠니? 물은 항상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야. 되겠니?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 세포 어떻게 되죠? 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세포가 쭈글쭈글해진다. 되겠어? 여기는 세포가 어떻게 된다? 쭈글쭈글해진다. 잘 그렸죠? 되겠어? 자, 식물세포 어떻게 돼? 역시나 식물세포도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다시. 근데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랑 다르게 뭐가 있어? 벽이 있기 때문에 벽은 유지한 채로 막만 쭈글쭈글해지는 거 이거 뭐라 불러? 이거 뭐라 부르죠? 이거 뭐라 부르죠?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기억나니? 원형질 분리. 벽은 유지한 채로 막만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따라왔을까?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이해돼, 안 돼?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등장액은 어떻게 돼? 등장액. 등장에서는 물의 이동이 없죠? 혼난다. 등장에서는 물의 이동이 없죠? 있죠? 어떻게 돼?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똑같으니까 겉보기로는 변화가 없는 거야. 되겠어?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똑같다. 되겠니? 그 다음에 식물세포도 똑같죠. 맞니?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똑같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저장액 들어가면 어떻게 돼? 저장액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저가 되고
여기가 이제 고가 되잖아, 상대적으로. 맞아? 그러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음.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고 안에서 밖으로는 이동 안 하죠. 하는데 너 누가 더 많은 거야?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야. 맞지? 그럼 세포가 어떻게 돼? 점점 부풀어 올라서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으니까 부풀어 오르다가 어떻게 돼? 터져요. 뻥 터져.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기억나니? 무슨 현상? 용혈 현상. 들어봤어? 용혈 현상 들어봤니? 들어오다가 세포가 터지는 거야. 세포막이 터지는 거야. 됐지? 자, 하나 예시 들어볼까? 여러분들 적혈구. 여러분들 동물이야, 식물이야? 세포벽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링거 맞을 때 맹물로 링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죽어요. 세포가 괴사당해, 여기가. 왜 그래? 맹물은 무슨 액이야? 저장액이야. 여러분들 링거 맞을 때 뭐 넣어야 돼? 생리식염수 넣어야 돼요. 다시 무슨 액? 0.9%짜리 생리식염수 넣어야 돼. 등장액 넣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몸에다가 링거를 꼽는데 간호사가 맹물로 주사할게요. 너네 죽이겠다는 뜻이야. 맞죠? 저장액, 맹물 때려 넣어. 그럼 어떻게 돼? 맹물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맹물은 저장액, 여러분들 적혈구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잖아. 그러면 맹물이 여러분들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지. 적혈구 다 어떻게 돼? 터져요. 여러분들 적혈구가 다 터진다고. 맹물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계속 터지고 있다고. 링거 꽂아 놓으면. 맞지? 죽겠죠.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는 뭘 주사해? 생리식염수를 주사한다. 등장해. 괜찮아? 자, 다시. 식물 세포도 어떻게 되겠어? 식물이 물이 들어오면 부풀어 오르는데 얘는 터져 안 터져? 안 터져요. 어떤 상태가 돼? 빵빵한 상태가 되지. 맞니? 무슨 상태야 이거? 팽윤 상태. 들어봤어? 식물은 그래서 맹물 줘, 생리식염수 줘. 여러분들 식물한테 물 줄 때 생리식염수 주니? 적당히 소금 타가지고 농도 맞춘 다음에 줘? 아니잖아. 식물은 팽팽한 게 건강한 거야. 맞죠? 맹물 줘야 돼. 맞지? 맞잖아. 식물한테 생리식염수 준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맹물 줘야 돼. 그치? 식물은 팽팽한 게 건강한 거. 동물은 맹물 주면은 죽는다는 거. 괜찮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이거 토학과에서 했던 건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래프가 나와요. 자, 잘 봐. 자, 요런 그래프가 있다. 되겠니? 자, X축이 세포의 부피야. 무슨 세포? 식물 세포의 부피. 자, 그리고 Y축이 압력입니다. 압력. 오케이? 자.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빨간 빨간이란다. 요게 뭐냐면 삼투압이고요. 요게 팽압이라고 합니다. 자, 잘 봐. 쌤 설명 한번 들어봐요. 삼투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 이거 졸면 안 되는데, 유연아. 삼투압은 이렇게 기억을 하자. 농도가 높을수록 크다. 자, 다시. 이거는 이해를 시키긴 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졸면 안 돼. 이거 중요해. 자, 이해를 시키긴 할 건데 일단 외워야 돼. 삼투압은 뭐 할수록 크다? 농도가 높을수록 크다야.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 여기 봐. 여기 0%, 여기 50%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왼쪽에서 오른쪽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서 쌤이 말했지. 이 수위차만큼 이 물이 누르는 힘이 뭐라고 했어? 이 누르는 힘이 다시 무슨 힘? 무슨 압? 삼투압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0, 50이었잖아. 자, 하나 더 그려볼까? 반투과성막. 자, 이번에는 여기가 0%야. 따라왔니? 여기가 80%야. 자, 답해봐. 물이 여기서 이동하는 물이랑 여기서 이동하는 물이 어디가 더 많이 이동하겠어? 고농도가 여기가 농도차가 어때? 크잖아. 그러면 여기가 더 많이 이동을 해. 그럼 얘는 훨씬 더 낮아지고 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여길 기준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만큼의 물이 얘를 누르잖아. 맞아 아니야? 누가 삼투압이 커? 80%가 삼투압이 커? 50%가 삼투압이 커? 고농도가 삼투압이 크다. 이해돼 안 돼? 그렇지. 다시. 삼투압은 어떨수록 크다? 농도가 높을수록 크다.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 자. 삼투압이 좀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잘 봐야 돼. 삼투압이 커진다라는 거는 여기가 농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야. 자, 적어줄게. 여기가 고장액이에요. 맞잖아. 농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이 크다며. 농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크다며. 삼투압이 왼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고 있잖아. 맞지? 여기가 고장액. 이해되니? 자, 고장액에 들어간 식물세포 부피는 줄어들어, 커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피도 줄어드는 거야. 식물세포가 이를 기준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고장액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고장액은 삼투압이 커, 작아? 크지? 이게 이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외워서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원리가 있거든. 다시. 삼투압이 농도가 높을수록 크다. 이해되니? 고장액이 삼투압이 크다. 이해되니? 고장액에 들어가면 식물세포 부피는 줄어든다. 이해되겠어? 물이 나가니까 식물세포는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팽압은 뭐냐? 자, 팽압은 팽팽해지는 압력, 뭐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바로 뭐냐면 세포막이 세포벽을 누르는 힘이야. 다시. 팽압은 뭐라고? 세포막이 세포벽을 누르는 힘이야. 맞죠? 벽을 누르는 힘. 자, 다시. 세포막이 세포벽을 누르는 힘이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등장액에 넣었잖아. 맞아? 그러면 나가는 물의 양이랑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똑같으니까 세포가 평범한 크기를 유지하죠. 이때가 세포막과 세포벽이 그냥 붙어 있는 상태지. 세포막이 벽을 눌러 안 눌러? 안 눌러. 이 상태가 딱 제로인 상태야. 뭐 말인지 알아? 여기가 뭔 거야? 등장액인 거지. 이 순간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가 음수인 거야. 왜? 저 고장액에 넣으면 세포막이랑 세포벽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잖아. 세포막이 벽을 눌러 안 눌러? 안 누르잖아. 여기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팽압이.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엔 부피가 커진다. 식물세포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는 여기가 무슨 액? 저장액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겠니? 농도가 낮네. 삼투압 어떻게 돼? 낮아져. 삼투압 낮아지는 거 이해되겠어? 그리고 저장액에 들어가면 이제 물이 어떻게 돼? 들어오잖아. 그러면 식물세포 부피는 커져요. 맞니? 그리고 이제 부피가 커지면서
세포 막이 세포 벽을 누르는 힘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막이 벽을 누르니까 팽팽해지잖아. 맞지? 됐어? 팽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되겠을까? 요 그래프 이해된다 안 된다? 어렵긴 해. 이게 여기 3투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요거 이해돼? 됐지? 자, 여기서 이제 딱 하나만 하면 돼. 자,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흡수력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를 뭐라 부른다? 흡수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적어줄게. 흡수력은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입니다. 됐을까? 왜 그러냐? 삼투압은 들어오려는 힘이야. 되겠어? 팽압은 막에서 벽을 누르는 거잖아. 나가려는 힘이에요. 맞니? 그러면 들어오려는 힘에서 나가려는 힘을 빼면 들어오는 거지. 흡수력인 거죠. 오케이? 실제로 어떻게 돼? 저장액을 넣으면 세포 부피가 점점 커지죠. 왜 점점 커져?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맞지?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삼투압은 낮아지고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막이 벽을 누르는 힘은 커지죠. 그래서 완전 팽팽해지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흡수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얘와 얘 차이가 흡수력인 게 이해되겠어? 이 흡수력만큼 물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피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 팽압은 올라가고 삼투압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물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는 팽팽한 정도까지 도달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여기가 3투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전체야. 요까지. 요거만 딱 적으세요. 됐어? 요 그래프 이해돼? 요거 이해돼? 요거 이해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해되니? 3투는 확률적인 계산인 거야. 요거는 이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이쪽으로 이동할 확률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렇지? 소금이 방해하면 이동 잘 못하는 거.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지워되니? 응. 3투 지운다? 응. 자, 그 다음 뭐야? 능동수송. 됐어? 응. 자, 능동수송은 그냥 이렇게만 적자. 대표적인 예시 뭐 있죠? 우리 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 있다. 펌프. 맞니? 자,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해? 그렇지. 용질이 이동해. 맞니?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유식하게 해볼까? ATP라고 써도 돼, 안 돼? 그렇지. ATP 소모 있다. 맞니? 자, 어떻게 돼? 자,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야. 맞아? 나트륨을 어떻게 하죠? 바깥쪽으로 퍼내지. 맞아요. 그리고 칼륨을 어떻게 해? 안으로 들여요. 맞아? 자, 그래서 능동 수송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지? 농도 차가 커져 작아져. 그렇지. 농도 차는 커진다. 되겠어? 끝!
능동수송 요것만 기억하면 돼. 쉽죠? 뭐 하면 돼? 얘도 막단백질의 한 종류야. 맞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 이동하고 에너지 소모, ATP 소모하고 맞나? 그리고 능동수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가 커진다? 뭐가 커진다? 농도차가 커진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합시다. 됐을까? 네. 오케이. 자, 요것도 금방 지우고 능동수송은 쉽죠? 뭐 별거 없어.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자, 뭐 남았어? 그렇지. 자, 합시다. 네 번째. 세포 내 섭취랑 뭐 남았지? 세포 외 배출 남았다. 맞니? 자, 하나씩 한다. 자, 적어볼까? 세포 내 섭취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음세포 작용. 두 번째, 식세포 작용이야. 자, 음은 뭐죠? 음식. 실제 그 음식이야. 이렇게 적어요. 이게 마실 음자입니다. 자, 식은 어떻게 적어? 이렇게 적죠? 먹을 식자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액체, 고체야. 쉽죠? 액체를 어떤 방식으로? 세포막을 함입시키는 방식으로. 되겠니? 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세포가 이렇게 있다. 맞니? 고분자 물질 이렇게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돼? 이 세포가 얘를 먹고 싶어. 근데 너무 커. 이거 막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막단백질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요 안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뭐 안 들어가죠.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먹는다.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 세포가 똑똑하지. 어떻게 돼? 야, 세포 말아. 이렇게 말지. 맞니?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죠. 맞아?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가 붙죠. 그러면 이 안으로 이 음식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 들어온다. 자, 여기서 이제 집중. 자, 이걸 한번 물어볼게. 요거 물어보거든. 자, 지금 이거 세포 내 섭취야, 세포 외 배출이야? 내 섭취야. 자, 세포막의 표면적은 증가할까, 줄어들까?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포막이지. 이게 요렇게 말리잖아. 그리고 여기 말려 들어간 부분 여기랑 여기가 똑 붙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누구 거야? 세포막 거 아니야? 이게 말려 들어가서 안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 막 자체의 표면적은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돼? 자, 다시 세포막의 표면적은 감소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볼까? 세포 내 섭취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모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거 먹는 거 힘들어. 그러면 하나 더. 세포막의 표면적이 어떻게 되지? 표면적은 감소합니다. 이해했어 안 했어? 자, 그럼 이거 다시 어떻게 늘려? 세포 외 배출로 하면 되지. 맞아? 적어볼까? 세포 외 배출. 자, 이 세포 내 섭취에 이제 대표적인 예시하면 아까 전에 뭐 했어? 그렇지. 식균 작용. 누구야?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이 있다. 맞니? 요걸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고, 세포 외 배출의 대표적인 예시하면은 호르몬 분비. 됐어? 호르몬을 바깥으로 분비하는 것도 세포 외 배출. 됐어? 효소 분비. 여러분들 소화 효소 같은 거. 맞아?
이런 것도 세포 외 배출이다. 괜찮니?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얘도 에너지 소모 있다 없다? 에너지 소모 있다. 됐어? 그 다음에 세포막의 표면적은 어떻게 될까? 표면적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 역과정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여기랑 여기가 붙잖아요.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원래 얘는 세포막이 아니었던 애였잖아. 맞지? 근데 이게 나가면서 이렇게 세포막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포막의 표면적이 증가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되겠어? 이거는 증가. 됐죠? 쉽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끝.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그 식변작용에서 그 미소점으로 들어온 애들을 처리하고 나면은 그 빈 소망은 돌아다니다가 다시 합치기도 해요. 세포막이랑. 자, 기본적으로 세포막 단일막, 소포체도 단일막, 골지체도 단일막, 아무 때나 다 합쳐줘도 상관없어. 돌아다니다가 골지체에 붙기도 하고, 소포체에 붙기도 하고, 세포막에 도로 와서 붙기도 하고 그래요. 못하죠. 마이토콘드리아 염록체 핵이랑은 못 붙어요. 단일막끼리는 상호 교환이 돼.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세포막으로는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해되겠어? 이중막끼리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핵이 막 말리고 그러진 않지. 마이토콘드리아랑 염록체도 독립적인 기관이야. 지들끼리만 하는 애들이야. 얘네 둘은 전혀 상관없어. 핵이랑도. 단일막끼리는 상호 그렇게 교환이 일어나,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 그럼 거기서 생성된 물질이 아니면 포도당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포도당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염록체 나오고 그거는 뒤에서 배웁니다. 그 제일 마지막 단원 제목이 뭐야? 세포호흡과 광합성이죠. 그게 여기에 제일 핵심 카테고리죠. 그게 바로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 질문이 나오면 이제 마지막 단원을 공부하면 되는 거야. 겁나 많아요. 내가 말했잖아. 지금 광합성 세포 호흡이 전체 내용의 한 65%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반이야. 딱 반반이야. 왜냐면 세포 호흡이랑 광합성은 서로 뭐야? 반대죠. 그래서 딱 반반이야. 세포 호흡 잘하면 광합성도 잘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외워야 할 게 달라. 그러니까 그 파트는 이해가 필요 없어. 통암기예요. 자, 됐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 1단원 이제 끝났거든요. 조금만 넘어가자. 얘들아,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어디냐면, 자, 72쪽. 보여? 자, 이거는 사실 생원에서도 했던 거야. 자, 물질 대사 뭐야?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 둘로 나누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자, 이화작용은 분해. 동화작용은 합성. 자, 세포호흡은 분해, 이화작용. 광합성은 동화작용. 됐지? 자, 누가 발열 반응이야? 이화작용. 누가 흡열 반응이야? 그렇지. 누가 흡열 반응이야? 근데 발열 반응 이러면 안 되고. 누가 흡열 반응이야? 동화작용. 맞지? 자, 오른쪽으로 가자. 에너지 대사의 균형. 기초 대사량과 일일 대사량이 있다. 맞니? 자, 기초 대사량. 이거 칠판에 안 적는다. 그냥 말만 하자. 자, 기초 대사량. 그냥 가만히 누워서 숨 쉬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됐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자, 활동 대사량. 우리가 공부하고 움직이고 걷고 뛰고 생각하고 자고 밥 먹고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 누가 더 많겠어? 활동 대사량이 훨씬 더 많아. 됐지? 자, 일일 대사량. 자, 거기에 그거만 밑줄 쳐.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따로 빼놨죠. 그것만 암기하면 돼요. 따로 빼놓은 데는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야. 됐지? 자, 하루 동안 쓰는 총 에너지량은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플러스 음식물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이야. 됐어? 자, 그 밑에 먹는 거보다 쓰는 게 많으면 살 빠지고 먹는 거랑 쓰는 게 똑같으면 유지되고 먹는 게 더 많으면 돼지 되고 됐지? 선생님 되고 예, 좋습니다. 되겠어? 넘어갑시다. 겁나 쉬웠다, 맞지? 금방 끝나버리고. 자, 그 다음에 뭐 나와? 79쪽. 여기도 사실 통합 우리 생원에서 다 했던 거야. 맞지? 자, 빨리빨리 하자. 광합성 세포호흡 있다. 보이니? 요거는 그래도 조금은 써보자. 요거 지워도 되겠어? 여긴 좀 행복하죠? 여기 2단원은 좀 쉬운 거야. 다 했던 거. 그럼요. 아직 우리 중간고사도 다 안 한 거야. 맞죠? 여기 이제 금방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서로 반대입니다. 괜찮아요?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서로 반대다. 맞아요? 어떻게 반대야? 기본적으로 얘는 이화, 얘는 동화. 이화니까 발열, 맞니? 얘는 흡열. 괜찮아요? 이렇게 된다. 맞죠? 그래프 그리면 얘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 맞아? 얘는 저분자로 고분자로 합성. 이렇게 된다. 괜찮아? 자, 화학 반응식 적어볼까? 세포호흡식 적어볼게. 자, 얘 이름 뭐야? 그렇지. 포도당. 됐어? 어떻게 돼? 6O2죠? 좋습니다. 어떻게 돼? 6H2O랑 6O2가 아니고 CO2. 괜찮지? 좋습니다. 요게 무슨 거야? 세포 호흡이야. 자,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야. 맞지? 그래서 나온 에너지를 누구한테? 기억나니? ADP를 ATP로 합성하는데 저장하는 데 쓴다. 맞아? 몇 개? 32개. 몇 개? 32개. 됐을까? 이렇게 저장하고. 그리고 얘를 적절할 때마다 꺼내 쓰면은 요거를 생명 활동하는 데 쓰는 거야. 됐어? 요게 기본적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다. 다시 얘 어디서 일어난다고? 마이토콘드리아. 이해하시죠? 자, 근데 반대로 요거 뭐예요? 그렇지. 이거는 광합성이야. 자, 광합성이니까 흡열 반응이야. 맞지? 얘는 에너지가 나오고 얘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무슨 에너지를 여기 집어넣어? 그렇지. 빛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뭘로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로 만드는 거야. 됐지? 됐을까? 얘는 어디서 일어난다? 그렇지. 식물 어디? 엽록체. 쉽죠? 자, 참고로 이렇게 가자. 이게 물질 대사라는 거야. 물질 대사가 뭔데?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맞니? 자, 이거 뭐랑 비교해? 연소랑 비교하지. 맞아? 물질 대사 중에서 뭐가 있어? 그 세포 호흡은 연소랑 많이 비교를 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자, 둘의 차이점은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온도가 36.5도씨에서 일어나야 돼. 맞지? 근데 여러분들 포도당 태우면 몇 도까지 올라가? 400도씨까지 올라가. 괜찮니? 여러분들 체온이 400도씨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이해해야 돼? 똑같은 포도당이라 하더라도 얘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분리를 한다. 괜찮아? 단계적으로 분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부 어디다 저장해? ATP에다 저장을 해놓고, 맞아요? 이거를 적절할 때마다 꺼내 쓰는 구조. 괜찮니? 자, 이때 요거 기억해볼까? 약 몇 퍼센트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죠? 약 40%. 정확히 하자. 36%. 괜찮니? 약 36% 에너지 효율을 자랑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 64% 에너지는 뭘로 빠져나가? 그렇지. 필요 없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 괜찮니? 됐죠? 자, 단계적으로 분리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느냐?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잖아. 근데 단계적으로 분해한다며.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엔 무슨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엔 무슨 물질이 만들어지는데를 3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다 달라요. 중간 산물들이 다 다른 거야.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 개수까지. 물 하나, 이산화탄소 하나. 그렇게 쉬우면은 말도 안 하죠. 뭔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되겠어? 자, 이게 세포. 됐어? 자, 연소는 어떻게 돼? 포도당을 물과 이산탄소로 그냥 확 분해시키면 여기서 굉장히 다량의 에너지가 나오죠. 이게 어떻게 돼? 한 번에 나오니까 400도씨가 CO2 사오르는 거야. 맞지? 이거 이해되지? 우리가 이랬으면 중간 산물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지. 그랬어. 맞죠? 그렇지. 편하게 갔겠지. 400도씨면 여러분들 피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여러분들 장기가 다 익어버리죠. 효소, 호르몬, 항체, 효호항해,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다 단백질이야. 전부 변성이 일어납니다. 괜찮아? 죽습니다. 근데 하필 이렇게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이거도 배워야 되고 이거도 배워야 되고 이거도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 만드는 효소도 배워야 되고 요거 만드는 효소도 배워야 되고 네, 다 배워야 됩니다. 요거만. 괜찮죠? 이거 어떻게 시험 문제 내겠어? 이거 위치를 바꿔내요. 원래 효소 하나로 아닙니다. 다 달라요. 자, 이거를 역과정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잘 봐. 물과 이산화탄소 있지? 합치는 게 뭐야? 그렇지. 광합성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빛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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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에너지인데 얘를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요거 배워요. 다르죠? 그렇지. 생성되는 거 달라요. 분해되는 물질 다 달라요. 자, 요까지가 광합성. 이해되겠니? 자, 포도당 됐죠? 얘를 다시 분해해요.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고 물과 이산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요렇게 되겠단 말이야. 맞죠? 자, 여기서 충격적인 거. 얘랑 얘가 달라요. 다 다르다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외워야 돼. 달라요. 달라요. 요렇게가 뭐야? 세포 호흡입니다. 괜찮니? 이게 한 칸만 있잖아요. 한 칸 하나가 몇 번에 걸쳐서 분해를 하고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잘 봐. 광합성 할 때 물 분자 몇 개 들어가? 6개. 이산화탄소 몇 개 쓰여? 6개 쓰여. 자, 물 분자 6개가 여기는 물 분자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긴 또 물 분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또 있어요. 물 분자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다 외우셔야 돼요. 되겠지? 자, 3단원 맛보기. 광합성 세포 되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꿀. 포도당 태웠더니 물과 이산화탄소 되었다. 맞죠? 하필 이래가지고. 좋습니다. 자, ATP 구조 한번 볼까? ATP 구조. 자, 이것도 확인해야 돼. 자, 봅시다. ATP 구조. ATP가 뭐의 약자야? 아데노신이죠.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야. 자, 이게 인상기 3개란 뜻이야. 맞죠? 자, 천천히 가자. 자, 요건 뭐야? 아, 네. 아니죠. 당이야, 당. 오탄당. 누구? 리보스라고 부르죠. 맞니? 아, 라이보스. 괜찮을까? 라이보스. 오탄당이야. 따라왔어? 여기에 누구? 요렇게 염기 하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오각형, 육각형이거든.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해. 자, 라이보스의 얘 이름이 뭐야? 얘가 아데닌이야. 염기죠. 맞나?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불러? 그렇지. 이게 아데노신이야. 됐을까? 자, 아데노신에 이쪽에 뭐가 있어? 인상기가 하나 붙어 있고, 2개 붙어 있고, 3개 붙어 있는 거야. 맞죠? 자, 3개 붙어 있으면 뭐라고? 그렇지. 3개 붙어 있으면 ATP. 2개 붙어 있으면 ATP. 하나 붙어 있으면 그렇지. AMP야. 자, AM 뭐야? 모노. 되겠어? 모노 배웠지? 1이 모노야. 여러 개가 폴리. 합쳐서 모노폴리. 모노폴리 어디서 배웠어? 배운 게 아니죠. 보드게임 중에 하나지. 모노폴리 어원이 그거야. 하나, 1 또는 다수란 뜻이에요. 성공 혹은 실패. 약간 그런 흑백 논리 같은 거야. 1, 다수. 모노폴리. 폴리펩타이드. 자,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ADP.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됐어? 네. 쉽죠? 되겠니? 자, ATP 어디서 만들어져? 세포 어디서 일어나? 마이토콘드리아. 맞죠? 자, 맛보기. 자, 요거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하자. 요거 뭐예요? 그렇지. 몇 중 맞고죠? 그렇지. 요렇게 있다. 맞아? 자, 이게 뭐야? 외막. 맞니? 이게 뭐야? 내막. 근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내막이 중요해서 얘 이름을 따로 붙인다 했지? 그렇지. 크리스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가 뭐야? 바탕질. 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막이 2개면 막과 막 사이에도 공간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를 막 사이 공간이라 불러요. 그래도 이름이 직관적이라. 직관적이라 좋죠. 얘가 하는 일도 있어요. 얘가 하는 일, 얘가 하는 일. 다행히 얘는 일이 없어요. 얘가 하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바탕질, 내막, 막 사이 공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거야. 되겠니? 요렇게 된다. 요까지. 됐을까?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ATP가 만들어진다. 됐어? 요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세포가 우리 이 ATP를 써서 활동을 하겠죠. 되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딱 하나, 요거 하나 했다. 자, 물질대사 세포호흡과 연소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온도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 이렇게 얘는 단계적으로 분해, 얘는 한 방에 분해 말고 딱 하나 더 있죠. 저온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그렇지. 생체 촉매라고 불리는 오늘 핵심이죠. 얘는 효소가 있다 없다? 있다. 얘는 효소 써 안 써? 이거 효소 왜 써? 안 쓰지. 되겠어? 자, 2단원 핵심이 뭐냐? 바로 이 효소입니다. 이게 2단원에서 배우는 핵심이에요. 이건 쉬워요. 광합성 세포호흡 들어가기 전에 약간 긴장감을 낮추는 용도. 효소. 겁나 쉽다. 되겠어? 자, 이게 어디냐? 92쪽부터 배우는 게 효소야.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됐을까? 요거 효소 보여? 92쪽에. 자, 딱 말씀드릴게요. 책상으로는 지금 딱 반 왔어요. 효소까지 하면은 단원상으로는 2단원까지 끝난 거야. 그러면 요거까지 하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거예요. 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이거 영상 편집해서 올려줄 테니까 뭐 오늘 한 건 좀 쉬워가지고 앞에 뭐만 제대로 공부하면 돼. 확산 3투만 좀 제대로 공부해봐. 오케이? 세포호흡은 왜 세포호흡과 발표로 배우고 어. 광합성은 광합성 1, 2로 배우고
아니야. 광합성이나 세포호흡은 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작용이니까. 근데 광합성은 2단계로 일어나. 광합성 1, 2단계로. 오케이? 발효는 산소가 없을 때 호흡하는 방법이에요. 젖산 발효. 응. 그렇지. 자, 다음 시간에 효소 마저 하자.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